괴수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 이름, 고질라. 하지만 몬스터버스라는 단어는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의 세계관에 존재하는 여러 괴수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고질라 혹은 킹콩이란 영화를 접한 적이 있으며, 해당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등장하는 괴수가 단순히 인간과의 대립이 아닌 괴수 대 괴수의 결전으로 치닫는 것을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몬스터버스 시리즈의 첫 발판을 내딛은 것이 바로 2014년에 개봉한 고질라라는 영화인데, 총 4부작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고질라를 시작으로 하여 2017년에 개봉한 콩 스컬 아일랜드, 그리고 19년 5월 29일을 기점으로 개봉하는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와 연결되어 있으며, 마지막을 장식할 영화는 고질라 대 킹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대체 이 괴수들은 무엇이며 어디서 모습을 드러낸 걸까요? 아무래도 고질라와 같은 괴수 영화의 마니아가 아니라면 이 몬스터버스의 세계관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무시무시한 괴수들의 세계관을 집중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때는 1954년, 미국의 핵실험이 만연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외적으로는 핵실험이라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있던 괴수를 죽이기 위함이란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핵무기에 맞고도 멀쩡히 살아 움직이는 괴수의 이름은 바로 고질라. 당시 고질라의 등장으로 인해 이와 같은 괴수를 연구하기 위한 기관이 생겨났는데, 기관의 명칭은 모나크라고 불리며 고질라뿐만 아니라 다른 종의 수많은 괴수들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기에 이릅니다. 몬스터버스의 메인이 되는 괴수는 현재로서는 대략 5개의 종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고질라, 그리고 이어서 기도라, 로단, 모스라, 콩으로 분류됩니다. 모나크가 콩을 처음 발견한 것은 1973년 남태평양 어딘가에 위치한 스컬 아일랜드라는 섬입니다. 모나크의 관계자인 랜다는 이곳에 존재하는 정체불명의 괴수를 탐사하기 위해 대규모의 인원을 작전에 투입시키는데요. 섬 주변에 자기 폭풍을 뚫고 간신히 도착한 탐사대는 그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모습을 드러낸 콩에게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콩의 실존 여부를 확인한 랜다는 어느 정도 자신의 가설이 맞아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는데, 그걸 증명하기라도 하듯 섬 내부에는 여지껏 본 적도 없었던 괴생명체들이 끊임없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알게 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일행을 공격했던 콩이 사실은 다른 괴수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지키는 일종의 수호자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The damnedest thing happened. Some of the things they were afraid of started protecting them against the things that were eating them. 그리고 이내 드러나는 모나크의 기록은 고질라와 콩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대 생명체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는 이후에 개봉할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의 시작을 알리는 핵심적인 떡밥이었습니다. 이로써 몬스터버스의 세계관이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죠. And which of these titans are here? For dominance. 자, 이제 괴수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고질라는 방사능을 먹이로 삼는 생명체로서 평소엔 바닷속 깊은 곳에서 지구 내핵의 방사선을 흡수하며 살다가 또 다른 괴수가 모습을 드러내면 그들을 사냥하기 위해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모나크가 격리하여 연구 중이던 무토라는 괴수가 깨어나면서 고질라 역시 현대사회로 다시금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는데요. 모나크는 이러한 고질라의 존재를 단순한 괴수가 아닌 하나의 신적인 존재이자 세상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괴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줄 존재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괴수와는 꽤나 거리가 먼 것으로
고질라라는 존재에 대한 흥미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괴수를 쓰러뜨린 고질라는 다시금 자신의 영역으로 얌전히 돌아가는데, 고질라의 존재를 알게 된 인류는 꽤나 의미심장한 헤드라인의 기사를 내보내죠. 이는 역시 킹 오브 몬스터에서 고질라가 인간들을 위해 싸울 것임을 보여주는 예시임과 동시에 사실 고질라의 진짜 의도가 인간을 위해 싸우는 게 맞는지는 그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음을 드러내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We would be his. 이와 같이 인간에게 우호적인 존재가 있는 반면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위협적인 괴수들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두 녀석이 바로 기도라와 로단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에서 최종 보스로 등장할 괴수가 바로 기도라인데, 이미 고질라 시리즈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팬들이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고질라의 최대 숙적입니다. 기도라는 기나긴 시간을 남극의 빙상 아래에 봉인된 채 잠들어 있었는데, 이미 모나크는 놈의 존재를 발견하고 격리 절차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괴수를 통해 지구를 초토화시키려는 테러 조직에 의해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잇따라 다른 괴수들 역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모나크는 일전의 경험을 토대로 고질라의 힘을 빌려 놈들에게 대항한다는 것이 이번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몬스터버스의 세계관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영화상에 등장하는 괴수들의 배경이나 그들의 이야기까지 논하기에는 설명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를 보고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흥미로움과 동시에 강렬한 의문을 가지는 몬스터버스의 마지막 이야기, 고질라와 콩의 싸움인데요. 영화상에선 두 괴수가 인간에게 호의적인 존재로 표현이 되는데, 과연 그들이 싸우게 되는 계기가 무엇일지, 그리고 고질라와는 달리 인간과 교감하고 그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콩의 특성을 생각해본다면, 그가 고질라와 싸움을 벌이는 것은 어쩌면 인류의 마지막 적은 고질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몬스터버스의 마지막 행보가 무척이나 기다려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Our planet will perish, and so will we. No, this time we join the fight. Unless we set Godzilla free.